안녕하세요. 3월 1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격화되는 무역 전쟁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등의 강세에 힘입어서 1% 넘게 강세 마감했습니다. 유럽이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 등을 부과한 데 따라서 트럼프도 와인 등 주류에 대해서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4월 2일자로 예고된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다음 달까지 관세 관련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보복 조치를 주고받은 영향에 미국과 EU 국가 증시는 일제히 하락한 반면에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 추이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 감소로 미국 증시가 시간 외에 상승한 점도 아시아 증시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주는 트럼프 관세 압박 심화에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코스피가 0.11%, 코스닥은 0.9% 상승하면서 미증시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지표 부진에 따른 우려보다는 낙폭과대 인식이 확산되면서 5거래일 만에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57.9로 전달 대비 6.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22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로 소비심리 악화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4월 2일에 상호관세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지만 시장은 이미 반영된 재료로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 발언이 특별히 없었던 점이 투심 개선에 기여했고 엔비디아가 5%대 강세 보이는 등 기술주가 큰 폭으로 방등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기대 인플레 급등에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상승했고 달러는 독일의 재정 부양책 합의 소식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관세 우려에도 17일 예고된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해 상위 지수가 3,400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했고 유럽 증시는 독일 재정 개혁안 합의 소식에 독일 증시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주요국 증시가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 셧다운 우려 해소 등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M7 종목이 모두 반등한 가운데 17일부터 예정된 엔비디아의 GTC 2025는 또한 기대감을 높일 재료로 보여집니다. 미증시가 추가 약세를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변화할 수 있다는 트럼프 투세 대한 전망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었다는 소식과 이번 주 FOMC 그리고 탄핵 심판 선고 등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일 재료가 여전해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지표 부진에 따른 우려보다는 낙폭과대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5거래일 만에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관세 위협 관련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혜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기 전까지는 유연성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할 거면 환영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궁극적인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명자가 지난해에 냈던 리포트를 참고를 해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이해를 하는 데에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이게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화가 필요 이상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무역 적자를 야기해서 제조업 기반과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런 미국의 부담을 같이 나눠서 져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거부하면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제외하자라는 좀 과격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관세 그리고 금융시장을 이용을 하는 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를 높여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교정을 하고 그리고 협상의 레버리지 카드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금융 쪽에서는 이제 상대방 나라가 미국채 초장기물을 매입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아니면 달러화로 외환보 요구를 쌓는 국가에 대해서 수수료를 매기자라는 얘기, 아니면 다른 나라 국가 통화들을 강세로 유도하는 방안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보가 대체로는 이런 보고서 내용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과격하게 관세 부과하는 거에 실익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미국 안에서의 경기 우려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을 고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은 미국 안에서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서 달러화의 장기 강세를 지금 본격적으로 교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관세 위협을 지금 거의 좀 유일한 정책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가 협상에서의 중요한 레버리지라고 한다면 한국에도 이것저것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뭐 가장 간단하게는 무역수지 적자 교정하는 거, 그리고 더 많이 방위비 내라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티븐이란 보고서를 참고를 해보면 지금 미국이 대대적인 시스템 재편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에서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중에서 달러화 비중도 높기 때문에 현금성 성격의 단기 미국채 이거 갖고 있지 말고 100년 만기나 혹은 영구채 같은 초장기 미국채를 매입을 하라든지, 아니면 달러 대비해서 원화를 좀 강세로 끌고 갈 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를 받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안보의산에서 제외되고 싶지 않다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신 높이라는 이런 요구도 가능할 것 같은 내용들이 보고서에서는 좀 시사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만약에 이제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미시건대 소비자 서베이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튀어 올라갔고 소비 심리가 좀 약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관세 위협을 이제 협상 카드로 누적을 해가는 이런 전략 또한 부담을 점점 이제 누적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세를 둘러싼 공방전이 연일 이어져서 이제 피로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궁금한데, 그래서 이란 백악관 자문위원장의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화는 이제 실수요에 대해서 실수요 플러스 안전자산 축적 목적의 수요가 더해진 탓에 필요 이상의 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를 해서 제조업 기관과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타 국가들은 미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를 거부하는 국가는 미국이 안보 우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그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작아질 때까지는 관세 위협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간단하게 한국에는 뭘 요구할까라고 본다면 농산물 등 미국의 상품을 더 수입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를 교정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한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금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지난해 크게 올랐었던 금이 최근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다시 상승세가 좀 거칩니다. 정책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최근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거기다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좀 불거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좀 빠르게 상승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금 가격 워낙 조정폭이 크지 않고 장기적인 추세로는 저희는 연내 추가 상승을 전망을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3,000달러대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금은 2020년대 들어 3차 장기 랠리 중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이제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부터 2008년 미국
경기 침체 시기, 거기다가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지금 3차 랠리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 10년 이상의 그 장기 랠리로 판단을 해보면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금에 대한 그 추가적인 수요가 확대되면서 장기 상승이 보통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리테일 현물 금 매수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금 매수가 주 요인이고, 2000년대에는 참고로 이제 미국 주도의 금 ETF로 자금 유입됐다면 지금 좀 현물과 중앙은행의 매수가 좀 주 요인이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테일 투자 수요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기 둔화 지속이 좀 장기간 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과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좀 금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 금을 매수하면서 지금 그 달러 강세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이제 자국 통화 가치의 방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이런 걸로 신흥국 중앙은행의 순매수가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의 장기 사이클을 살펴보면 과거 2012년에서 2013년부터 하락했던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세,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연준의 양적 긴축,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 장기 랠리의 끝을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 즉 리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좀 금 가격이 주춤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정책들이 리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기보다는 안전자산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좀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은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 수준까지만 자금 유입되더라도 금 가격 300에서 500달러 수준 추가 상승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 가격 연초에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3,000달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 상승은 그 트럼프 취임 이후에 높아진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금 가격 상승에 가팔라지면서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긴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로는 연내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3,000달러대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오재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ESG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서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한국의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싱가포르의 ESG 공시 의무화 확정 같은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법 개정안 통과 관련한 동향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지난 3월 13일 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일단 이 개정안은 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규정을 하는 한편,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됨에 따라서 향후 2주 내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 2026년 4월부터 개정상법이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고요. 만일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다시 가결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시각이 좀 달라 보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인다라는 측면, 또 소수주주 권리 강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에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 장기 성장률에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할 거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투자자의 시각, 경영자의 시각 모두 기업의 가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임에 따라서 향후에 사회적 논의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일 개정상법이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 소수주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의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의 ESG 공시 의무화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증권거래소 SGX는 아시아 최초로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즉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스콥 1, 스콥 2 매출량, 그리고 또 2026년도부터는 스콥 3, 그러니까 공급망의 탄소 매출량이죠. 스콥 3까지 공시하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ESG 공시 강화가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진다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ESG 공시 같은 비재무적인 성과가 투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ESG 공시와 의무화 동행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2026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기업들이라든지 경제단체들은 29년으로 연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SGX 같은 ESG 공시 의무화가 한국에서도 향후에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사항임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가 많았던 한 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지난 3월 13일이죠. 이제 한국 국회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상장 회사에 대해서 전지와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소수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올해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를 두고 정부와 기업 간 이견을 조율 중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AI와 광고 시장 관련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용현 위원입니다. 최근 AI 관련 광고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고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자신들은 AI 플랫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 매출 성장 가능하다라고 이제 내러티브를 펼칩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현재 우려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수수료입니다. 광고주가 100을 쓴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광고가 집행되는 거는 55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45는 사실 수수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I를 해서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보다 그냥 광고주와 퍼블리셔가 직접 계약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보시면 에드테크 관련된 기업이 5가지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자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데이터 규제가 강화되면서 애플과 구글은 개인 정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최근에 앱너빙 같은 경우는 백도어 앱을 설치를 해서 불법적인 데이터를 수집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제 광고 산업에서 AI를 활용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명성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에드테크 기업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제 광고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이고요. 구글은 현재 이제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제 광고주의 신뢰를 얻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은 이제 AI 관련된 에드테크 관련된 회사들이 컨설리데이션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매체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광고 산업의 AI 활용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AI 관련 광고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AI 내러티브, 즉 AI 스토리텔링에 대한 좀 의구심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광고 산업에서 AI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수수료 문제죠. 에드테크 이해관계자 모두 개입하며 수수료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AI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AI 활용에도 이제 투명성에도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이제 이런 우려가 세 가지가 펼쳐지고 있는 거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AI는 광고 산업에서 기술적 개선 그리고 시장 참여자의 컨설리데이션이 계속 강화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최영현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입니다. 스몰캡 기업이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기현 위원입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4D 이미징 레이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요 제품군에는 모빌리티와 비모빌리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빌리티에는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에이다스, 특수 차량, 드론 등이 있고요. 비모빌리티에는 헬스케어, 산업용, 스마트 시티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각각 43.6%, 56.4%입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매출 확대 원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작년 9월 플로리다주 교육위원회에서 자체 레이더 센서로 만든 스쿨버스 안전 솔루션이 안전 첨단 기술로 최종 확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솔루션은 스쿨버스 정면 그리고 밑면, 옆면과 내부에 달린 21개의 레이더 센서로 사람 움직임을 탐지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현재 스쿨버스는 미국 전역에 약 50만 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플로리다 주에만 17,814대가 있습니다. 대당 솔루션 가격은 약 $7,000로 추정이 되어서 플로리다 기준으로 약 1,7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플로리다주 레퍼런스를 확보한 이후에 미국 다른 주 전역을 대상으로 자체 솔루션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드론용 시장 확대 그리고 차량 및 특수 차량용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모빌리티 제품군 중에서 드론용은 아마존 프라임 에어향 무인 드론 배송에 납품하고 있고요. 안드릴향 드론 감지용 레이더 역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용 자율주행용으로는 GM과 현대모비스향 저전력 구현이 가능한 4D 이미지 레이더 센서를 지금 납품하고 있고요. 세 번째 특수 차량용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수 장비 차량 레이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월 5일 공시를 통해서 해외 쓰레기 수거 목적용 특수 차량 레이더 공급 계약 4.3억 원 역시 발표를 하면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모빌리티 제품군인데요. 여기서는 산업용 고객사인 LG전자가 눈에 띕니다. 현재 싱글 레이더가 에어컨에 탑재되어서 국내외 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프리미엄급에서 보급형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50억에서 약 6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신규 사업 침투 속도의 편차로 인해서 예상보다는 의미 있는 실적 상승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 이미징 레이더 원천 기술 보유 업체입니다.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 자체 레이더 센서로 만든 스쿨버스 안전 솔루션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종 확정 승인받았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두 번째는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특수 차량용에 따른 레이더 및 센서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산업용 고객사인 LG전자 에어컨 적용 레이더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과연 실적 의미 있는 매출이 언제 발생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고, 이에 따르는 재무적 리스크에 좀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3월 1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